GV70 페이스리프트. 휠이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고, 네. 휠 가격이 330만 원인데 21인치가 네. 전자 서스펜션이 110만 원이니까 그렇죠. 22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네. 21인치 휠 타이어가 그 정도면은 이게 독일 브랜드를 기준으로 하면 엄청 싼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무래도 국산 프리미엄이 아니라 그냥 현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국산 디스카운트가 있어가지고 자, 이게 전체 가격이 340만 원이 올랐대요. 340만 원이 오르고 나서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전륜에 4P 브레이크 캘리퍼가 원래 스포츠 모델이나 아니면은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는데 네. 전 모델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걸로. 뭐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거는 스포츠 모델이지만 다른 기본 색깔만 다르게. 네, 똑같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그 OTT 스트리밍 네. 요거는 5년간 무료로 해준다 그러네. 7,700원인가를. 딱 그 커넥티드 서비스 무료 기간 동안 그대로 해주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40만 원이 올라갔는데 물가라는 게 매년 그죠. 3.5에서 4%씩 오르잖아요. 오르죠. 계속. 그러니까 생각하면 냉면 평균가가 드디어 12,000원을 넘겼다 그러고 이야. 짜장면이 10,000원을 지금 뚫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자동차 가격도 매년 오르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죠. 이 자동차가 워낙에 이제 많은 지출을 요하는 품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 올랐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하고 혼내줘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보고서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워딩을 하려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가격이 자동차 가격이라고 동결을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래, 해외 그러면 수입 모델들은 왜 예전하고 지금하고 가격이 비슷하고 왜 국산만 오르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예전에는 세금도 많이 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딜러사 마진도 높았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공을 많이 들였어요. 차들이 정말 좋은 재료를 많이 썼다고. 근데 지금 벤츠, BMW, 뭐 폭스바겐 이런 제조사들이 원가 절감을 너무 많이 해요. 심지어는 그 중요한 부분까지 원래 배관 같은 것들에 커플러들은 금속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것도 막 플라스틱을 써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누유가 그렇죠.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왜 독일 수입차는 왜 가격이 안 올렸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벤츠 S클래스 네네. 에어백이 77km 시속 거기서 안 터졌다 그러네? 맞아요. 그 S클래스 말이 되냐 이게. 그러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원가 절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간과하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비용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제품의 퀄리티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세금 문제, 딜러 마진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죠. 정상적으로 지금 자리를 찾아봤고, 그래서 과거에 수입 딜러사 하게 되면 진짜 큰 돈 벌었다고. 거기서 딜러하는 그런 친구들도 처음에 젊은 시절에 거기 들어가서 몇 대 팔아보고는 야, 나 돈 잘 번다 그렇지.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국산차가 수입차와 거의 차이 없는 고급 부품들, 네, 고급 재료들을 많이 써요. 맞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엔진이나 주요 파워트레인, 그리고 또 하체 부품들 이런 것들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안에 시트 구성이라든지 그렇죠. 실내 구성은 오히려 더 잘한다고. 그렇죠. 옵션 더 많고. 옵션. 그러니까 점점점 그 폭이 좁아진 거예요. 수입차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향으로 내려갔고, 그렇죠. 국산차는 상향으로 가서 그 간극이 좁혀져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삼성, LG 초창기의 가전제품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하고 덤핑으로 싸구려로 인식됐다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 그렇죠. 네. 우리만 해도 요새 소니 TV 누가 삽니까? 제가 이제 GV70을 가지고 있어서 속이 좀 쓰린데 난 계속 왜 페이스리프트 할 때마다 아이오닉5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차 산 지 2년 만에 원래 그런 거야. 저 디스플레이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정보를 보는 차원에서는 이 정도면 되는데 그렇죠. 이제 멀티미디어 기능 이건 제네시스는 이제 CCIC라 그러잖아요. 네. 현대는 CCNC라 그러고. 그렇죠. 이 CCIC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활용도가 높지 않으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 미러링이나 아니면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대로 디지털 소스를 감상하려면 16대 10 정도로 이제 화면 사이즈가 바뀌어야지. 그렇죠. 16대 9나. 사실 미디어가 그 플랫폼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지금 계기판하고 정보창을 같이 보기 위한 구성일 뿐이죠. 네. 아, 이게 보이는 부분들이 그래도 꽤 많이 바뀌었고 스티어링 휠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스티어링 휠이 확실히 이뻐졌어요. 이뻐졌네. 요건 띄어다가 내 차에 바꾸고 싶다. 되지 않을까요? 되죠. 네, 저것만 네. 오더해서. 이 직원들을 좀 가서 주의를 좀. 아, 내가 이 스티어링 휠을 떼어왔어가 이렇게 이제 바꿨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모니터는 어떻게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구성들이나 뭐 이런 레이아웃들은 뭐 비슷한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게 일반 버전하고 스포츠하고 좀 다르네요. 그러네요. 네. 패턴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패턴이 약간 좀 다르고 스포츠는 이제 레드 컬러로 해가지고 네. 좀 강렬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GV70 디자인의 완성도가 좋아서 뭐 크게 바뀔 만한 부분은 사실 없어도 될 거예요. 더 건들 부분이 크게 있지 않아 보여요, 애초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GV80 나왔을 때 네네. 14.5인치 해서 저렇게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거 많이 기적을 했어요. 저거 오래 못 쓴다. 맞아요. 팔도 안 닿고 그죠. 너무 좀 뭐랄까 규격도 너무 얇고 와이드가 너무 심하게 와이드다 저거. 그렇죠. 그래서 볼멘 소리를 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또 뒤통수를 치네. 현대가 다 좋은데 다 좋진 않지 그렇다고. 왜 그 전우치에 보면 네. 감독님 저 연기 어땠어요? 그러면 다 이상한데 걸음걸이가 제일 이상해. 엔지장! 잘하네. 야, 차 하나 바뀌는데? 다 이상한데 걷는 게 제일 이상해. 아우 그죠? 그렇지? 다 좋진 않은데 특히 안 좋은 건 뭐 이렇게 자꾸 바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미래를 위해서 제네시스 하면은 이제 두 줄 저거 안 바꾸는 것처럼 실내 레이아웃도 제네시스만의 상징성 멀티미디어 관련해서도 뭔가 좀 그런 요소들을 좀 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그다음에 시트가 뭐 여전히 딱딱해. 네, 여전히 딱딱하더라고요. 제네시스 시트는 왜 이렇게 딱딱할까? 뭔가 컨셉이 아닐까요, 이쯤 되면? 에르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에르고 정도. 기능이 들어가야 되니까 쿠션이 얇아지잖아요. 여기 공기 주머니가 들어가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특별히 딱딱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딱딱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높일 수도 없고 아마 이 에르고 시트 때문인 것 같아. 그리고 요번에 G80도 그렇고 요번 페이스리프트부터 제네시스들이 그 프리미엄 오디오를 바꿨어요. 뱅앤 올ufsen. 이건 진짜 뱅앤 올ufsen이 이 성능보다는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이 있다고. 그렇죠. 이게 뭐든지 리테일 가격에서 비싼 게 소비자들에게 만족도를 주는데 뱅앤 올ufsen이 쓸데없이 비싸요. 쓸데없이 비싸다는 건 소비자분들이 이거 들어가 있으면 고급 아니야 라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준다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스가 요즘 좀 프리미엄에서 힘이 빠져가지고 속된 말로 맛이 갔거든. 요즘 누군 보스 알아주나. 그런 다음에 크렐 오디오는 좀 뭐랄까 인정을 못 받는 분위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인 오디오나 아니면 이게 뱅앤 올ufsen 아니면 마우스 앤 웰케스. 그죠. 아. 이게 사실은 이 네. 말이 나왔던 게 네. GV60은 뱅앤 올ufsen인데 그 윗급들이 브랜딩이 더 떨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사실 요번에 다 바뀌지 않았나. 제네시스는 뱅앤 올ufsen으로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모델들은 이렇게 트위터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2급에서는 얘는 없네. 허락할 수 없다. 그런 거는. 그 자, 일반 버전에 보면 범퍼가 하단이 좀 다르네요. 그러네요. 이쪽 디자인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가 더 보면 하고 벌리고 있고 밑에를. 그렇죠, 그렇죠. 예. 턱을 많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놨고 일반 버전은 좀 겸손하게, 그렇죠. 좀 단아하게. 네, 이렇게 브라운으로 캐리퍼를 또 포피 이렇게 구성을 해놨네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브라운도 있고 지금 뭐 레드도 있고 또 뭐 그레이도 있고. 지금 저 있어요. 스포츠 보면은 휠의 개구율도 좀 높고
그래서 거의 그 스포크만 이렇게 딱 강조되는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고 얘는 좀 가렸어. 그러니까 좀 단정한 느낌을 주는 거지 일반 모델은. 그 다음에 실내도 앰비언트 라이트 패턴도 약간 달라요. 이 밑에 부분에 빗살 무늬로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렇게 은은하게 나오는 요거 괜찮다. 이게 좀 고급스러워요. 야, 확실히 오디오가 이렇게 베게놀롭슨으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괜히 좋아 보이네. 이 사실 오디오 마니아들에게 베게놀롭슨이 그렇게 뭐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닌데 그죠?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거든. 비싸요. 그래서 굳이 그 가격에 이러는데 자동차 이렇게 들어가주면 좋지. 괜히 좋아. 음악하는 사람들 모니터링 때문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딱히. 근데 느낌이 많이 달라졌다. 이게 디스플레이가 바뀐 것도 있지만 스티어링 휠하고 이런 센터 터널의 디테일하고를 좀 정리를 좀 해서 기존 모델과 달리 새롭게 바뀐 신형 같은 분위기를 살짝 자아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너가 볼 때는 변화점이 꽤 있어. 아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별 차이 없네 하는데 디테일 하나하나에서 변화를 준 게 아까부터 저 앰비언트 저 빗살 무늬가 너무 눈에 들어와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제네시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그 선으로 된 직광 앰비언트보다는 그렇죠. 산광으로 퍼지는 그렇죠. 숨어있는 그 앰비언트 라이트 형태가 좋아요. 근데 요건 이제 젊은 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직접적인 가시성이 있는 거를 선을 그어놨는데 요걸 좀 안으로 숨겨서 은은하게 비추는, 그래서 도 트림의 저런 형식처럼 좀 산광으로 백그라운드로 나오는 앰비언트가 부드럽고 좋거든. 고급스럽죠. 그렇지. 가격이 340만 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요 디스플레이가 예전에는 바늘로 된 게 기본이었고 150만 원인가를 해야 이 클러스터를 줬단 말이에요. 이걸 기본으로 만들어 줬으니까 또 이게 OLED예요. OLED가 수명 문제, 버닝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PC처럼 오래 쓰는 건 아니고 자동차 하루에 평균 2시간 쓰는데 맞아요. 안 쓰는 날도 많고, 그러니까 TV가 하루에 막 7, 8시간 켜져 있거나 노트북에 뭐 10시간 이상 켜져 있거나 해도 못해도 한 5, 6년은 버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 전에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지금 버닝 많이 개선이 돼 있어서 이 자동차는 더 오래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용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건 뭐 자동차 안에 와서 쓰기에는 디스플레이 와이드 규격이 여기 와서 뭐 보기에는 좀 적합치 않잖아요, 아직. 사실 저걸로 뭘 보는 건 좀.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헤드램프가 좀 바뀌었다며요. 네. 여기 안에 점점점이 있구나. 네. 드디어 G90 같은 형태는 아니네. 달라요. 멀티 렌즈 어레이래요. 멀티 렌즈 어레이. 네. 작은 렌즈를 이렇게 합쳐놨다. 그렇죠. 뭐는 그런 의미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GV60이나 아이오닉6나 이런 애들은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네. 제네시스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요번에 G80 페이스리프트도 그렇고 지금 GV70 페이스리프트도 이런 형식으로 지금 좀 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조등하고 상향등하고 달라. 보면 네. 섞여 있어. 네. 근데 약간 더 첨단의 느낌을 하나, 둘, 밑에는 3개로 돼 있고 그쵸. 나머지 단일 렌즈로 된 벌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 다음에 위에는 저렇게. 이 밑에 이 단일 렌즈로 되어 있는 게 상향등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켜봐요, 전조등 좀. 잠시. 한번 봅시다. 상향등. 요렇게 점점점점 멀티렌즈 어레이로 되어 있는 게 일반 전조등이고 단일 렌즈로 되어 있는 게 상향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 렌즈는 이제 멀리 위로 쏴야 되니까 요거는 넓게 3으로 좀 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놨네. 머리 잘 썼다. 요걸 통해서 이제 IFS라고 해가지고 지능형 램프 제어를 하는데 이게 또 제네시스랑 일반 아이오닉하고 다른 게 아이오닉은 온 오프로만 해요. 어쨌든 어레이니까. 근데 제네시스는 아까 보시면은 페이드 아웃이나 페이드 인을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뭔가 별 쓸데없는데 되게 고급스러워. 근데 이게 어떤 형 거랑 여러분들 비교하시면 되냐면
왜 우리가 수압 낮을 때 그 샤워기 헤드 중에서 미세 구멍 뚫려져 있는 수압이 확 높아진다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빛에 한정된 조도를 가지고 이 멀티 렌즈 방식으로 해서 요걸 이렇게 미세하게 넓게 퍼지게 해주면 그죠. 확실하게 그 비춰주는 넓이나 공간감이 커진다고. 근데 멀리 가야 되는 데는 그게 방해가 되니까 상향등에는 그걸 적용하지 않은 거지. 예, 머리 잘 썼네. 아, 이게 그 새로운 디자인이라며? 네, 이게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이름이 있던데? 이거요? 뭐라 그랬는데 또 까먹었어. 아씨, 우리는 디자인 용어가 디자인을 잘 몰라서 우리가. 이중 격자, 네. 이중 무늬. 이게 전에는 하나의 라인이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이중으로 가면서 원래 두 줄 라인에 대한 그런 이게 디자인적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도 나면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거밖에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이 그릴이 한 줄이든 두 줄이든 그 차이를 모르겠어. 사실 이건 차 볼 때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거야. 근데 많은 대중분들은 네. 차를 보실 때 이 전면 그릴 디자인을 맞아. 이거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셔. 이게 사실 네. 제네시스가 이상엽 디자이너가 오면서 이 형태에 대한 그릴 형태에 대한 고급스러움에 대한 어떤 고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말하자면 사람으로 따지면 입이잖아. 그렇죠. 예. 얼굴 모양 이게 마스크잖아요. 그 여성으로 따지면 립스틱 색깔에 얼마나 민감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눈, 이 입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코가 되나?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로고도 바뀌었다 그러던데? 자, 이제 이 머플러가 아까 보니까 이게 가짜야, 가짜. 그러네. 가짜고. 그렇죠. 요게 이 수도꼭지처럼 여기 내려와 있어. 그 다음에 저쪽도. 아, 그렇네요. 저기를 안 뚫어놓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같이 공격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긴 한데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럼 일렉트리파이드 모델도 이대로 나온다는 소리인가요? 아,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지. 에헤이. 그러겠지 뭐. 그래서 이제 내연차에서 공유 파츠를 좀 늘려야 되니까 스포츠 어차피 리얼로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거를 만약에 여기 다 쓰면 스포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로 해가지고 여기도 뚫어놓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일렉트릭 파이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AC 그냥 공통으로 가자. 한 방에 가자. 제네시스에서 제일 불만스러운 게 이렇게 효율주의로 가면 안 돼. 이게 고급스러움은 문제예요. 결국은 희소성인데. 그 차별성과 희소성. 그렇죠. 그리고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게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속된 말로 약간 돈 엑스랄 한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 그렇지. 우리가 왜 그 오마카세 가면 음식은 조금 이제 장식이 더 많잖아? 그 되게 쓸데없는 그런 음식점을 왜 가? 비싼 돈을 주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돈을 써야 되는 게 프리미엄이라고. 그렇죠. 프리미엄은 사실 이게 유료라는 뜻인데 별 뜻 없어요. 맞아요. 프리미엄은 유료야. 그리고 무료는 프리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프리미엄은 고객 감동서부터 고객에게 뭔가 상품성에 대한 새로운 차별화된 가치 뭐 이런 거거든. 그렇죠. 그럼 차별화되려면 방법이 뭐예요? 과한 거밖에 없어. 이렇게까지? 사치스러운. 그 왜 우리가 대접 잘 받을 때 네. 막 융숭한 대접이라고 하면 막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그러죠. 막 엎드려가지고 아유 고객님 오십시오 아유 막 이러면 막 몸둘 바를 모르게 아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그러잖아. 그렇죠. 그리고 집에 갈 때 그러잖아. 아 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나? 프리미엄은 과해야 돼. 효율주의로 가고 이렇게 공유 파츠를 효율 위주로 만들어 놓는다. 이건 대중차의 표식이라고. 아, 요거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문하고 싶은 건 서비스 센터부터 구분해라. 맞아요. 그러니까 차의 품질이든 차의 디자인이든 옵션이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내가 특별한 자동차를 타고 있다라는 그런 기분을 매 순간 느끼게 해주려면 차와 함께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차를 점검을 받고 수리를 받을 때 현대차와 구분되는 마치 내가 호텔 뷔페에 가서 20만 원짜리 뷔페를 먹는 듯한 기분 이런 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20만 원짜리 뷔페하는 그 장소에서 다시 싹 걷어치우고 5만 원짜리 뷔페를 음식만 바꿔놓고 차린다 그래봐. 그 호텔에 누가 20만 원을 주고 뷔페를 먹으러 가나? 아하. 응? 신라 호텔 지금 19만 2천 원인가로 올랐더구만. 이렇게 올랐지 또. 예. 근데 거기에다가 막 빕스 같이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를 요일마다 바꿔 가지고 간다 그러면 신라 호텔 더 파크뷰를 누가 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진정한 프리미엄으로 가려면 AS 센터를 빨리 구분을 해서 고객들이
편안하게 분리된 공간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 뭐 현대 고객들을 차별하는 거냐? 자본주의가 원래 그래요. 차별해야죠. 자본주의가 네가 얼마를 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그러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제네시스를 사고 싶은 사람에게 그런 욕구를 심어주려면 딱 기다리고 있을 때 말이야. 바리스타가 그 산미 가득한 에티오피아 커피로 아주 라떼 아트 멋지게 해가지고 대접하거나 아니면 뭐 칵테일 같은 것들을 정말 멋스럽게 그렇죠. 장식 딱 해서 이런 걸 즐기면서 편안한 의자에 소파에 앉아서 또 그런 것도 갖다 놓고 그 왜 우리가 뇌파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잘 릴렉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헤드폰 끼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딱히 우리가 뭐 중요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닌데 그죠. 뭐가 내가 성공했고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때 야 내가 이렇게 힐링하면서 또 나가가지고 또 나가서 중요한 일 해가지고 또 엄청난 결과를 내야지 하는 그 남자들만의 이상은 허세 있잖아. 그죠. 실제로는 뭐 분식집 가서 라면을 먹더라도 그런 걸 자극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야 대한민국 남자들이 벤츠 BMW 버리고 여기에 열광을 한다. 되게 공감 가는 게 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거 딜러십을 좀 구분해야 된다. 근데 딜러십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듣고 보니까 서비스 센터가 그렇지. 서비스 센터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차 살 때는 그때뿐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러냐면 에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왜 이렇게 달라? 이런 그래.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아. 그 강남에 네. 한성 네. 그 벤츠죠. 네. 서비스 센터를 가본 적이 있는데 네.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벤츠는 프리미엄이잖아요 원래.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네. 대중 브랜드인데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브랜드들은 이런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디가 근데 난 제조사들에게 그런 죽는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봐. 왜? 벤츠는 소나타 그랜저 같은 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 거 못해. 물량으로 쓸어 담는 돈이 얼마야? 영업이익 10%씩 보잖아. 그러니까 벤츠는 그 비싼 A 클래스도 그랜저 가격 이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핸디캡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인정을 해주되 현대가 만약에 우리는 브랜드가 두 개라서 어렵습니다 하는 그 죽는 소리는 우리 받아주면 안 돼. 그렇죠. 너희들은 프리미엄 있는데. 대중차를 많이 팔아서 거기서 얻어들이는 이익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 대중차도 팔고 프리미엄도 가져가려고 하면 이건 특권이잖아. 그렇네. 자기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서비스 센터에 돈을 안 쓰려고 하느냐라는 걸 지적하고 당장 서비스 센터 제네시스 고객을 위한 아주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센터 내놔라. 고객들이 이렇게 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가 됐어. 내가 이제 있다는 게? 네오는 GV90 사야 되는데 네. 그 전까진 돼야 돼. 그렇죠. 난 블루 핸즈에 가서 받고 싶지 않아. 그 전까지는 되지 않아요. 제네시스 서비스 센터에 가서 받고 싶어. 서울에 하나 정도는 먼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팔도에 8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이테크 센터 같은 그런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클래식 음악 잔잔하게 들리고 그죠. 클래식 무조건 필수야. 그리고 편안한 가죽 소파에서 내 차가 수리가 되는 장면을 화면으로 모니터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국산 프리미엄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수리 공간이자 리플레시 공간이자 또 내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힐링의 공간을 만들어 줘라. 이게 제네시스에서 가장 시급해. 그러니까 지금 뭐 상품성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올렸는데 뭐 괜찮습니다. 다 필요 없어. 프리미엄으로 가려면 그 프리미엄에 걸맞는 자부심을 고객에게 심어라. 이게 제네시스가 풀어야 될 가장 시급한 숙제다. 네, 뭐 제네시스 GV70 얘기하다 보니까 다 나갔어. 그러네요. 우리 눈치 보이네. 왜 안 나가나 저러고 있네. 우리 나가야 돼 이제. 자, 그럼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